형 구간에서 2,690포인트를 2,690포인트를 이번 주에 만약에 살린다. 예. 그럼 2,720을 고점과 예. 2,650의 박스 형태로 한 며칠,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횡보하다가 2,750은 못 가는 흐름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어떤 악재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파동상 그 구간에선 다시 한번 2,650을 향하는 그런 지수의 위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2,690포인트를 이번 주에 예.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오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오지 않고 2,690도 못 간다 그러면 아직 하방은 열려 있구나.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이죠.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좋은 남자, 기분 좋은 남자, 기분 좋은 형님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좋네요. 패션이. 네. 패션 좋아요. 네. 오늘 네. 네. 맞습니다. 차선영님도 오늘 무슨 옷 입으셨을까? 깍 해주셨고요. 네. 이상우님 기상청 일기예보보다 더 신뢰가 가는 강은보 센터장님 오늘도 미리미리 감사합니다. 네. 신영대님 기술적 분석에 대가 강은보 센터장 빨랑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그냥 청취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은보 센터장의 옷 색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네. 밝은 색입니다. 회색이죠. 회색. 네. 네. 저번에 회색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안 말랐잖아요. 네, 안 말랐죠. 네, 네. 네. 이미 그래서 그 주에는 계속 회색을 입고 네. 제 개인 SNS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이제 디데이죠. 오늘 새벽 4시 이제 내일 네. 새벽 4시에 네. 이제 FOMC 결과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날 거고 또 머지않아 또 러시아 디폴트도 오늘 밤에 네,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이고 그런 구간에서 이제 원유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30%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좀 애매모호한 그런 위치라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오늘 장비가 조금 네, 오늘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강은보 센터장이 신세대 센터장답게 네, 핸드폰으로 네. 모바일 지금 MTS와 함께합니다. 네. 무기를 탓하지 않고 제 내공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본인 MTS이기 때문에 이제 선은 네. 이제 존재합니다. 저기 작은 그림 안에요. 네. 다우부터 가보죠. 네, 다우 지수는 일단 저번 방송에서는 일단 제가 이 전고를 일단 보긴 하지만 아직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서학개미 분들은 한 30% 정도는 좀 뭐 접근하셔도 좋다 뭐 이런 조언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어제 다우지수가 1.8%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올라갔고요. 네. 여기에서 열광을 할 것이냐 일단 그냥 박스 하단에서 박스 상단을 가고자 하는 그 정도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후에는 다시 하단을 기승전 하락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하락 또는 두 번의 하락으로 바닥 다지는 걸 충분히 4월, 5월, 6월 해서 일단 2분기까지는 조금 바닥 다지면서 3분기를 향하는 4분기를 향하는 우상향 흐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 2분기까지는 바닥에서 좀 바닥 다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 자리가 3월 3일 날 고점 34,179포인트입니다. 그 고점 자리를 올라선다 하더라도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 돌린 거 아니야 하고 들어갈 때 거기서 또 작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다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30% 내에서 방망이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과 내일 미리 선조정해서 오늘 뭐 새벽부터 막
또 FOMC 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에서 만약에 투매가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되면 내일 새벽이죠. 네, 내일 새벽. 그 기준을 3월 8일 저점 32,578포인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전 저점 말고 2월 24일 날 최근 32,272포인트. 네. 요 자리를 그러니까 한 1,000포인트 룸이 있는데 저는 요 다우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미국 금리 국내가 금리 인상하고 러시아 디폴트하는 요 타이밍에 내려갈 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32,000을 막 깨고 31,000까지 먼저 가지 않고 네. 32,000 전후를 지지하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좀 투자자들한테 심리를 좀 좋게 하는 모습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먹을거리가 좀 있는 시장이 좀 펼쳐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메인 아이디어를 좀 보면은요. 네. 일단은 오늘 내일 빅 이벤트가 있고요. 네. 전 세계 뭐 언론 외신도 다 주목을 하는데 이때 빠져주더라도 네, 직전 저점이죠. 2월 24일 32,272.64. 그렇습니다. 요 언저리까지만 빠진 다음에 네, 소위 말하는 다시 한번 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시세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한 34,500포인트 좀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4,500 정도 약간 오버슈팅으로 35,000도 열려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정도 내외 그러니까 막 추세로 전환해 쭉 가는 흐름은 아니다. 네.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최소 2달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이제는 그 대신 뭐 급락하는 구간에서 겁을 먹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런 조언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기분 좋은 날 코너를 하면서 네. 직전 저점이었죠. 32,274. 여기를 한번 깨고 네. 뭐 31,000이던 뭐 31,000과 2,000 네. 사이까지 가야 이제 마음 그렇죠. 편하게 네, 마음 편하단 배팅 비중도 한 70, 90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이번 주인가 보다. 네. 워낙 세니까 러시아 디폴트랑 FOMC.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기승전 하락폭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제시해드렸던 예상했었던 32,000을 깨고 31,000 사이는 결국엔 기승전 가긴 갈 겁니다. 가야 된다. 가야 이제 시장이 물론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걸 네. 정확히 맞출 수는 네, 없지만 네, 네. 기술적 패턴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는 네. 거기를 확인해야 정상적인 플랜으로 3분기 4분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좀 재미없이 그냥 루즈하게 박스 패턴으로 가면서 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엇박자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려운 네. 그런 시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뭐 많이 들은 것은 알겠지만은 이제 31,000대 네. 뭐 아니면 31,000도 슬라이트하게 좀 네, 깨지고요. 네. 예, 네. 이렇게만 오면 네. 그때 강보 센터장이 맞습니다. 이제는 현금 비중은 쌓지 네. 마십시오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저희가 추적해 오면서 이번 주일 것 같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걸 좀 보면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시 뭐 34,000 여기 언저리에서 또 하다가 또 다른 뭔가 네. 뭐 그게 중국이던 그렇죠. 예, 중국 코로나든 지금 뭐 계속 봉쇄를 하니까요. 네. 그걸로 한 번 더 남아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막 쏟아부을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료 낚시터 가보면 물고기들은 많은 낚시터가 있고 네. 또 물고기가 별로 없는 낚시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 구간에는 물고기도 별로도 없고 또 물고기도 큰 물고기보다는 작은 물고기밖에 자잘한.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네.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나스닥입니다. 네, 문제의 나스닥은 나스닥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더 시원하게 급등락을 하는 뭐 지수입니다. 네. 3월 3일 날 고점 13,837포인트를 다시 올리면 그냥 좀 박스 횡보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하방 쪽에 에너지가 있다. 네. 예, 현재 구간이 그전 저점 자리를 계속 노크를 하는 모습이 그저께까지는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2.9%를 올리면서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는 파동이 나오면 저점 매수 들어와라는 사인을 주는 듯한 오늘 그런 캔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나스닥 지수는 다우 지수는 한 30% 내외. 근데 나스닥
지수는 이번 하락 파동에 한 50% 비중을 좀 늘려서 테크 종목들한테는 한 50% 자금 활용을 하면서 좀 약간의 접근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랑은 약간 다르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저점 자리가 12,555포인트가 직전 저점이었는데 네네. 12,555포인트를 깨면서 12,000 초반 자리를 가면 12,000을 깨든 안 깨든 거기서는 50% 비중하고 12,000 깨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70에서 90%까지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스닥 종합지수에서는 보인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물론 단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나스닥도 그때 말씀하신 게 깨야 깨고 네. 11,000도 깨고 11,000대 이제 이럴 때 되면 정말 시원한 기회가 네. 열리는 건데 네. 마찬가지로 오늘 내일이 아니라면 네. 나스닥도 또 옆으로 또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버리면서 네. 결국에는 11,000 자리를 또 확인하는 그러니까 네. 직전에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2020년 9월 달 구간이 있습니다. 8월 9월 예. 요게 한 4주 정도의 매물대를 형성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나스닥 지수에 저는 고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2020 네. 2020년 8월에서부터 11월 예. 이게 4개월 예. 4개월 동안에 예.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옆으로 예. 기는 아. 요 구간을 예. 확인해야 나스닥 지수는 초보든 예. 뭐 중수든 시원하게 투자해서 그래도 방망이 좀 3루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그렇죠. 텐데 편한 투자. 네네네. 근데 요 자리를 가지 않으면 옆으로 기간 조정하다가 그냥 툭 떨어지면서 엇박자가 났을 경우에는 약간 공포감도 밀려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은 결국엔 후반부로 가면서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좀 어렵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확 밀어버리면 좋은데.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을 했었지만 네. 지금 상황을 좀 봤을 땐 근데 그렇게 쉽게 또 안 맞습니다. 가주네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고점에서부터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바닥자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금 들으셨지만은 그때 당시 2020년 네. 8월, 9월, 10월, 11월, 네. 그 12월 그 언저리가 이제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의 대선 자리여가지고 네. 그때 굉장히 휘청됐었죠. 네.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쭉 그렇죠. 뽑아져 왔었는데 네. 그 출발점까지는 한번 가는 게 네. 편하다 투자하기. 그 자리를 가야 16,200이 사상 최고치 고점이었고 네. 10,000포인트였으니까 중심값인 13,000포인트 즉 나스닥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20에서 40% 반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종목은 훨씬 더 가죠. 훨씬 50% 네. 넘는 종목들이 네.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 구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점점 오고 있다. 네. 그래서 내일 새벽 4시에 혹시 빅스텝으로 0.5bp라고 나올 가능성은 지금 원유를 보면은 네. 원유를 보면은 조금 약간 물러간 것 같습니다. 네. 0.25 그리고 매파적인 멘트가 나올지 그것도 좀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횟수를 좀 길게 천천히 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또 시장을 환호해서 또 반등세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네. 아직 긴축이 여건이 있으니까요. 투자를 참 어렵게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 디폴트, FOMC까지 하면서 시장이 한번 와락 빠질 수도 있다. 네. 근데 투자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뭘 대비했느냐? 그때를 잡아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나스닥 기준으로 뭐 11,000, 네. 막 여기도 흔들리고 이러면은 진짜 그렇죠.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네. 요 재료는 아닌 거죠. 네. 네, 이번 주에 나올 그렇죠. 네. 네. 이걸로 밀 건 아니다 하락을. 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원유가 13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95달러를 최대한 빨리 내려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텝이 약간 원래 전략대로 0.25 이렇게 나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네. 원유가 빠르게 안 빠지더라고요.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좀 더 오버슈팅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뭐 이렇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고. 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어저께 회담이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급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FOMC는 금리 인상을 0.25를 하는 게 적절할 거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시장은 그걸 선반영해서 어제 야간 선물 지수도 반등했고 국내 지수도 좀 반등하는 모습. 근데 이제 국내 지수 지금 멘트를 좀 드려보면 네. 예.
자연스럽게 코스피로 넘어갔어요. 네. 지금 소장님 보시면 네. 2660, 2640, 2620 마디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지만 지수는 여전히 2650 이하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뭐냐면 미국 증시가 1% 급등하고 나스닥도 2% 이상이 급등했는데 국내 증시는 0.7% 정도밖에 반등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오늘 금리 인상을 체크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2620 밑으로 내려오려면 혹시 만약에 FOMC에서 매파적인 멘트가 하면 무너뜨리면 2600까지 이렇게 빼버렸을 때 또 기다리는 저점 매수세가 확 들어올까 봐 세력 들어오니까 애매한 구간에 지금 위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회색 옷을 입으면서 지금 바닥 자리에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횡보하는 구간이고 저점에서 매수하되 비중은 많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원유 인버스 ETF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만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 구간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자리로 계속 가고 있어서 삼성전자 이따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또 현대차 같이 바닥에서 언더슈팅 나와도 내가 마음 편한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기간 투자하는 게 지금 코스피 지수에는 적절하다. 그럼 지수가 다시 정상으로 좀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2600 지금 40에서 놀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 구간에서 2690포인트를 2690포인트를 이번 주에 만약에 살린다. 그럼 2720을 고점과 2650의 박스 형태로 한 며칠,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횡보하다가 2750은 못 가는 흐름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어떤 악재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파동상 그 구간에선 다시 한번 2650을 향하는 그런 지수의 위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2690포인트를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오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만약 그렇게 오지 않고 2690도 못 간다 그러면 아직 하방은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과 함께 만약에 우리가 동조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라인 직전 저점인 전 저점이 2591.53입니다. 맞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이 역시도 러시아 디폴트와 FOMC로 깨지는 않는 이것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걸 깨야 된다. 그렇죠. 깨고 뭐 진짜 하다못해 2490이라든가 이 정도까지 나오면 또 속 시원한 투자인데 지금 강원 센터장의 전망은 단기 전망은 이번에는 안 깰 것이고 반등이 나올 텐데 뭐 2690 또 잘 가면 한 2700 뭐 30 라인 50 라인까지를 간다. 그러나 그 뒤로 또 더 큰 하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적으로 보면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플랜이 2600 최근에 2605포인트 정도를 내려왔을 때 거기서 그대로 2600을 깨면서 전저점 2590을 깨고 2550과 2590 사이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플랜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러시아 디폴트와 FOMC에 대한 뭐 그런 분위기가 0.5한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언더슈팅 나오고 WTI 원유도 120에서 130에서 계속 고점에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1250원 전후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면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인데 그거를 지금 미스터 마켓이 허용 안 했죠.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저점 매수세가 우리 스마트 개미분들이 너무 현명해지다 보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주의 기운이 있으면 방향이 좀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점 매수세가 좀 많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아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다시 좀 상승세 분위기를 흔들었다가 다시 한번 깨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 강호 센터장이 기술적 분석의 대가이신데 재료도 잠깐 언급을 뭐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타이밍과 재료가 연계됐을 때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그럼 러시아 디폴트 FOMC도 아니라면 4월 첫째 주 중에 오게 될 그건 뭘까요? 중국발? 뭔가 재료는 있어야 밀죠. 일단은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잼 날리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 또 중국 차트가 순간적으로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미스터 마켓은 중국 증시가 훼손시킨 이유가 추후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테크니컬하게 보면 일단 중국 증시가 훼손됐다. 그러면 그 다음 플랜이 지금 미스터 마켓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중국의 뭔가 악재 트리거가 뭔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지금 뭐 여러 경제 미디어에서는 중국에 대한 건 아직 안 짚고 있거든요. 모르죠. 왜냐면 뉴스가 안 나오니까. 뉴스가 안 나오고 네. 있는데 차트에서 먼저 녹여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거 중국이랑 미국에는 또 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혼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재료가 있다면 중국발. 왜냐하면 네. 지금 홍콩 차트, 홍콩 H 차트는 네. 차트를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게 그 ELS 상품에 녹인 네. 그런 플랜도 좀 지금 미스터 마켓 투기 세력은 투기 세력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영희님, 강 센터장님, 7만 전자 지키기도 힘들 듯해 보여요. 유유,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네. 지금 주주총회가 한창인데 삼성전자 보죠. 네, 삼성전자는 일단 여러분들께 7만 5천 원 저항 자리를 조언을 좀 해드렸고 약간 어떻게 좀 우연치 않게 목돈연구소 나올 때마다 그런 변곡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만 9천 원과 6만 8천 원 사이에서는 가격에 꽂히지 마시고 기간 투자를 좀 하시면서 천천히 네. 모아 가시면 근데 그 전략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그냥 평균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실 텐데 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FOMC 회의 뭐 결과가 나오고 러시아 디폴트가 나오고 뭐 해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6만 5천 원을 가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7만 전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훼손은 시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겁을 먹기보다는 삼성전자는 내가 30% 정도의 투자 비중 중에 삼성전자만 집중하겠다면은 편하게 좀 모아 가시는 전략을 하시고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6만 8천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래 이번에 삼성전자 해서 내가 배당 받으면서 편하게 한번 배당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앞서 네. 시장을 따라간다면 네. 이번에는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겠죠. 네, 네, 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뭔가. 근데 그 반등을 수익을 기대 수익을 안 갖고 이거는 그냥 그럼 또 지켜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게 단기적.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면 이런 멘트를 못 드리는데 네. 매주 나오고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래도 여러분들께 잘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시장도 그렇고 이제 요번에 네. 강보센터장은 차트상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상 네. 네. 러시아 디폴트 FMC로 하방을 미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여기까지 와 보니까 네. 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2, 3주 뒤 혹은 4월 달에 찾아올 크 악재 네. 그게 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요즘에 고생하는 우리 바이러스 갑자기 코로나19 코로나가 창궐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으로 인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급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말에. 네네. 그때 제가 생방송에서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 코로나가 창궐될지 몰랐죠. 근데 중국 차트가 먼저 훼손되는 게 보이고 근데 중국에서 그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할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 증시가 저점 자리를 잘 지지하다가 밑으로 툭 때리면서 가격 조정을 다시 일으켰거든요. 그럼 기간 조정을 일으키고 투매를 일으키는 패턴과 최근에 알리바바라든가 중국 관련 종목들이 완전 차트가 훼손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초입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차트상 분석이 됩니다. 네. 요거는 또 한번 추려보면서 요거는 따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확실한 건 여러분들 좀 시간 내실 때요. 홍콩 증시라든가 홍콩 H 증시 한번 이제 그냥 잘 모르시더라도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실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코로나19 급락 때보다도 더 빠져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로 제가 방송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 한번 상해 본토 종합지수를 제가 차트를 들고 오면서 좋습니다.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마음이 반은 좋고 또 반은 긴장되는 게 오늘 내일 새벽에는 대형 사고가 안 터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안심은 되나. 그러나 이게 오히려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중국발 악재면 이건 진짜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걱정도 아무튼 함께 있습니다. 뭐 목돈연구소만 잘 청취하신다면 또 제가 또 그 열심히 일해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의도로 지금 입성한 강보센터장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네, 목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